풀이. 자, 2차 방정식의 해라는 건 일단 2차 방정식이 뭐냐가 문제인 거지. 자, 2차 방정식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무슨 꼴이지? 0꼴. 그치? 그래서 이제 모든 항을 다 좌변으로 정리해서 했을 때 요렇게 잡히는 거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요렇게 표현되는 걸 뭐라고 부른다? 2차 방정식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2차 방정식이 될 조건은 최고창 a가 뭐가 아니어야 돼? 0이 아니어야 돼 얘들아. 그치? A가 뭐가 아니어야 된다고? 0이 아니어야 돼. 그러면 B하고 C는 0이어도 돼? 된다, 알았지? B하고 C는 0이어도 돼? 그러니까 X의 제곱은 0. 이것도 2차 방정식이야. 안 그래? 그치? 아니면 X의 제곱 빼기 7은 0. 이것도 2차 방정식이야. 이거 아닌 거 아니다, 얘들아. 알겠지? 그치? 그래서 최고차항만 뭐가 아니면, 0이 아니면 2차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를 근이라고 불러. 그러면 이제 2차 방정식을 참이 되게 하는 x값을 이제 근이라고 하잖아.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 방정식에 x가 알파가 근이라고 하면 x에다가 뭐가 넣었을 때 알파를 넣었을 때 뭐가 성립해야 되는 거지? 등식이 성립해야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 이제 만족하는 값이 맞아.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의 한근 x가 알파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우리는 어떻게 쓸 수 있는 거야? x에다 알파를 대입했을 때 등식이 성립하는 거지. 그러면 a 알파의 제곱에 b 알파 더하기 c는 뭐라고 쓸 수 있어? 0꼴도 잡아낼 수가 있지. 그러면 이제 문제가 예를 들어 좀 복잡한 걸 물어볼 수도 있거든. 그러면 알파의 제곱은 꼴로 써갖고 이렇게 1차로 차수를 좀 낮출 수도 있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를 물어볼 수도 있어? 분수꼴을 물어볼 수도 있지. 그러면 각항을 뭐로 나눠야 되지? 각항을 뭐로 나눌 수도 있지? 각항을 알파로 나누면 어떻게 되지? a 알파 더하기 b 더하기 알파분의 c는 0이라고 쓸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러면 a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c가 마이너스 b라는 걸로 해서 이런 분수꼴도 만들어낼 수가 있어. 그래서 질문을 좀 더 다양하게 하니까 그치? 이제 그렇게 바꿔 쓸 수 있으면 된다. 됐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2차 방정식을 이제 푸는 기본적인 꼴은 뭐냐면 일단 2차 방정식을 두 1차식의 곱으로 표현을 해. 그치? 그래서 두 1차식 a 곱하기 b는 0꼴로 표현을 해서 야 우리가 두 개 곱해서 0이라는 건 얘가 뭐거나 0이거나 얘가 뭐란 얘기지? 0이란 얘기 아니야? 그러면 a가 0이거나 b가 0이라는 건 얘가 0이고 얘가 0이 아닐 때도 포함하고 얘가 0이 아니고 얘가 0일 때도 포함하고 얘가 0이고 얘가 0일 때도 포함하는 거다. 알았지?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성립하는 걸 의미해. 그러면 참고로 만약에 어제 참고로 또 이렇게도 나왔다고 쳐봐. 그러면 A, B가 곱해서 0이 아니라는 건 무슨 뜻이야? 두 개 곱해서 둘 다 0이 아니어야 돼. 알겠지? 그래서 이게 0이 아니라는 건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A도 0이 아니고 그치? 둘 다니까 여기는 또는이잖아. 이건 그리고야. 그리고 B도 0이 아니다. 이걸 의미하는 거다. 자, 중간 조사 잘 봐야 돼. 여기는 오어야. 알겠지? 여기는 뭐다? 그리고 and다. 했어? 그치, 그런 거.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식을 인수분해를 했더니 x-3하고 x 플러스 5가 0이 아니다. 이 뜻은 무슨 뜻이라고? x가 뭐도 아니고 3도 아니고 그리고 x는 뭐도 아니다? 마이너스 5도 아니다. 이런 뜻을 의미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이제 방정식을 푸는 건 이 기본 틀을 가지고 이제 방정식을 푸는 건데, 자, 일단 처음에 뭐를 해? 인수분해를 할 수 있으면 인수분해를 하는 거지. 6족이야, 하윤아. 그래서 주어진 2차 방정식을 정리를 해갖고 뭐를 하자고? 인수분해를 합니다. 인수분해에서 a 곱하기 b가 0이면 얘가 또 0이거나 얘가 0일 테니까 그걸 갖고 방정식을 이건 어렵지 않지? 그래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때는 두 해가 중복될 때 중근을 갖잖아. 그러면 중근을 가질 때 케이스는 어떻게 된다? 식이 완전 제곱식은 무슨 꼴이어야 돼? 0이 되면 중근을 갖게 되는 거야. 알겠지? 완전 제곱식은 무슨 꼴이 되면 0이 되면 중근이 되는데 그러면 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일단 최고창의 개수가 얼마여야 되냐면 1이어야 돼. 얘들아 최고창이 3이거나 하면 안 돼. 자, 최고창을 뭐로 만든다? 각항을 나눠서 1로 만들어. 그리고 얘가 중근을 가지려면 요거 봐. 보여? A의 반의 제곱이 뒤에 있는 상수항하고 서로 뭐 하면 된다? 같으면 된다. 뭐라고? 반의 제곱이 누구랑 같으면 된다? 상수항하고 같으면 돼. 그래서 지금 이렇게 썼는데 반의 제곱이 상수항하고 같으면 뭐가 된다? 중근을 갖는 케이스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제 요런 식이 중근을 가지려면 요 1차항의 개수 반 2의 제곱이 여기 상수항하고 서로 어때야 된다?
같아져야 된다. 알겠지? 응, 그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완전 제곱식으로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제 어떻게 x의 제곱은 k로 만든다거나 이렇게 x-p의 제곱은 이제 q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쳐봐. 그러면 이제 근을 어떻게 풀면 되는 거야? x를 풀어내면 되는 거지? 그럼 제곱해서 k 되는 건 누구야? 뿔마 루트 k다 이렇게 풀 수 있겠지? 그럼 얘처럼 이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면 일단 뭐를 풀어? 제곱을 풀어. 그리고 이 p를 뭐 하면 되겠어? 넘겨주면 되겠지. 그치? 근데 여기서 만약에 내가 이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었을 때 q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지 근이 존재한다. 알겠지? 그러면 잠깐만 보자. 이렇게 근이 있으려면 이렇게 x-p의 제곱은 q꼴로 만들었을 때 얘들아. 자, 요거 잠깐 써놔 얘들아. 자, q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근이 존재하는 거야. 그러면 근이 존재하는 거지. 이때는 근이 존재한다. 근데 q가 0이면 무슨 근이 존재해 얘들아? 그냥 근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너 왜 없어? 책이 있긴 있는데 2학기 중간고사를 샀어? 그게 벌써 팔아? 그래? 좀 이따 복사해 줄게. 알았지? 잠깐 같이 보고 있어. q가 0이면 그냥 근이 아니라 하느라 무슨 근이 존재하지? q가 0일 때는? 응, 그치? 완전 제곱식이 0꼴이 될 때는 뭐가 존재한댔어 선생님이? 중근이 존재해. 그래서 중근이 존재할 조건을 하면은 q가 0이면 된다. 그 다음에 q가 0보다 크면 어떤 근이 존재할까? 응? q가 0보다 크면 두 개가 있잖아. 그래서 서로 다른 두 근이 존재할 조건이야. 알았지? 그래서 서로 다른 두 근이 존재한다. 그러면 q가 0보다 작으면 제곱한 게 음수가 되면 근이 있겠어 없겠어? 없어. 그래 근이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치? 그러면 근이 존재하려면 근이 한 개 이상 있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중근이 존재하려면 근이 한 개 있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q가 0보다 크면 두 근이 존재하니까 근이 두 개 있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q가 0보다 작으면 근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근이 0개 있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져야겠지. 문제 풀 때 복사해줄게. 왜 2학기 파랑? 그럼 바꾸면 되는 거 아니야? 응, 그치. 아니 색깔도 틀리고 모양도 틀린데 어떡해. 색깔 틀려요? 응, 파랑이잖아. 넌 고추랑이고. 그치? 됐어? 그치?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문제는 이제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 수 있어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 만들 수 있는 거, 자, 일단 순서 한번 봐봐. 자, 이런 걸로 고쳐야지 우리가 방정식을 푸는데, 이런 걸로 고친다는 것 자체가 바로 근의 공식이야, 얘들아. 알았지? 그러면 일단 최고차는 개수를 누구로 만들어야 된다고? 1로 만들어야 돼. 그리고 상수항은 우변으로 2항해. 그리고 이제 1차항의 반의 제곱을 양변에 더해서 완전 제곱식은 무슨 꼴로 만든다? 상수꼴로 만드는 거야. 이번에 상봉에서는 이거 시험 봤다며, 이거 과정. 그치? 그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기 위하면 일단 최고차항을 뭘로 만들라고? 1로 만들어. 그래서 각항을 얼마로 나눈다? 2로 나눈 거다. 그래서 2로 나누면 이렇게 만들어지지. 그 다음에 하늘아 두 번째는 누굴 넘기라고? 상수항을 오른쪽으로 넘겨. 그리고 요 개수의 반, 마이너스 2의 제곱을 양쪽에 똑같이 더하는 거다. 알았지? 그랬더니 여기가 x-2의 전체의 제곱이 되고 3이 됐지. 그래서 이렇게 완전 제곱식 만들었는데 얘가 양수니까 근이 몇 개 존재하겠어? 2개 존재하지? 그럼 이걸 제곱을 풀어. 그러면 요 다음 과정이 뭐였겠어 사실은? x-2가 뿔마 루트 3이야. 그리고 요 마이너스 2를 반대로 넘겨서 몇 개의 해를 찾아낸 거다? 2개의 해를 찾아낸 거야. 그래서 일단 이 과정이 사실은 이제 다음 단원 하면 마저 하면 이걸 근의 공식에다 바로 넣으면 되잖아? 근데 시험에서도 이 과정대로 푸는 뭐 빈칸이나 이렇게 내올 수도 있어서 이건 알긴 알아야 돼. 알았지? 왜냐면 고등 때는 그냥 고등 과정에서는 이건 그냥 바로 근의 공식에 넣으면 돼. 사실 그닥 궁금하지 않는데 이 과정이 중3 때는 좀 중요한 것 같아. 알겠지?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보자. 그래서 이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낸 게 바로 무슨 공식이다? 근의 공식이다. 자, 외운 거 다시 기억해.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지? 그러니까 여기가 0보다 어때야지? 커야지 근이 있는 거야. 두 근이 있는 거야. 이게 0이면 무슨 근이 있는 거야? 중근이 있는 거고, 이게 0보다 작으면 근이 있겠어 없겠어? 없다. 이렇게 가서 여기 갖고 정하는 거고. 자, 이제 짝수의 근의 공식도 기억나니? 여기가 짝수일 때는 b를 뭐로 봐? b'를 요거의 절반으로 보랬지? 그래서 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거 안 외워도 된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지 마. 알았지? 외워야 돼. 이제 약분하려면 복잡해져. 그래서 누구하고 누구는 필수로 외운다. 요거하고 요거는 필수로 외우는 거다.
안 외워도 되지 않아? 꼭 외워야 돼. 늦는 거는 기억나지? 어렵지 않지? 그치, 그래서 이제 그렇게 풀면 됩니다. 자, 뒤로 잠깐만 이제 문제로 먼저 갈게.